도련님을 위한 짧은 글. 도련님, 그것은 가르마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징후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찰거머리처럼 그에게 붙어있던 일종의 멸칭이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르마의 정체성이었고 너무도 다른 샤와 가르마를 잇는 어떤 보안 취약점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연방의 개선식에서 가르마는 그 멸칭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도련님이 거제된 삶은 가르마가 원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르마는 비참하게도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고는 본인을 돌아보았다. 포마드를 발라 고르게 정돈한 보랏빛 머리, 총기 있고 자신감 넘치던 눈동자, 맞춤으로 빼입은 아버지께서 직접 주문한 군복. 이 중 하나도 가르마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들은 전부 지금의 가르마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외양의 것들로 대체되었다. 머리는 언제 다듬었는지 모를 정도로 부스스해졌고 그의 깔쭉한 몸을 두른 것은 연방의 사형수 의복이었다. 사람들은 한때 도련님이었던 그에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도 과분하다고 욕을 퍼부어대었다. 가르마는 듣지 못했다. 그는 자기 눈의 총기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밥은 눈칫밥이라 했던가. 가르마의 흐리멍텅한 눈은 그때의 총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 과거의 편림만이 아른거렸다. 가르마는 도련님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도련님은 아니었지만 가르마가 기억도 못할 까마득한 옛날에 그의 아버지 대기는 지온의 건국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가르마는 그때부터 도련님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마저 내심 그가 군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지온이 원했기에 가르마는 사관학교에 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은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사람들은 도련님의 눈에 들려고 안간 힘을 써댔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믿음직한 도즐 형님이 교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정리해줬다. 가르마는 실증이 났다. 하지만 도련님은 계속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가르마는 샤를 만났다. 샤 아즈나블. 그는 이름을 바꾼 일이 이미 2번 있었으나 가르마에게는 그 점이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도련님 앞에서 겁먹고 설설 기지 않을 정도로 간덩이가 부은 남자라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 하나만으로 샤는 가르마의 마음을 움켜쥐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가르마의 하나뿐인 친구가 되었고 친구의 권한을 행사하여 가르마에게 몇 가지 행동을 권유했다. 가르마는 아무것도 의심치 않고 이에 따랐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었지만 어린 도련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도련님에게 감히 의심을 가르쳐줄 리는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도련님은 샤한테 자기 속내를 전부 내어주고야 말았다. 그리고 샤가 형들이 그래야 한다 했기에 전공을 세우려고 모든 것을 했다. 어느 날 친구는 도련님에게 적의 항공모함 하나를 공격할 기회를 내어주었다.
도련님은 늘 도련님이어야 했기에 공을 세워야 했다. 적어도 가르마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가르마는 이를 따랐다. 항공모함이 도련님의 폭격기에 기관총을 쐈다. 친구는 도련님을 여기서 놓아주려고 했다. 가르마에게 어울리는 멋진 놓아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샤의 머릿속에 조금 더 냉철한 흉계가 떠올랐다. 가르마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샤는 일단 그를 살렸다. 가르마는 며칠 만에 군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 소식을 듣고 샤는 약간의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살을 주고 뼈를 친다지 하면서 샤는 그 일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병상의 가르마를 기다려주는 이는 없었다. 도련님 노릇은 조금씩 어려워졌다. 하늘 갔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무기력해졌다. 냉혈한인 맏형과 누님이 정권을 쥐었다. 그들은 외교 같은 복잡한 일을 하기엔 너무 바빴기에 실실 기어오르는 가식적인 인간들을 상대하는 일은 다시 도련님의 몫이 되었다. 가르마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버렸다. 가르마의 경험에 따르면 어른은 자신과 다르게 해야만 하는 일들 투성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어른은 그렇게 가르마에게 찾아왔고 도련님의 전쟁은 어른의 전쟁이 되었다. 오데사가 함락되었다. 잡으로는 끝내 얻지 못했다. 병력은 더 이상 무한정 있지 않았다. 여차하면 그때처럼 본인이 나가서 죽어야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르마는 죽지 않았다. 죽은 건 연방군 몇과 그가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던 형 도즐이었다. 그해 말 연방은 솔로몬 요새를 포위해 들어왔다. 요새는 도즐이 지키고 있었다. 가르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호방한 상관이었으며 얼마 전에 가르마를 삼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물론 전쟁은 도즐 역시 바꿔놓았다. 그저 용감한 장군이었던 사람은 동족에게 독가스를 살포한 뒤로 냉혹해졌다. 모든 것이 자기 딸 미네바를 위한 것이라고 짓거리고 다녔다. 눈은 언제나 퀭했고 더욱더 잔악한 작전을 망설임 없이 입안했다. 가르마는 어쩌면 이런 도즐에게 위화감을 느꼈으리라. 하지만 가르마는 이미 한계였다.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넘길 수 없는 잘못을 이미 저질러 버렸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알량한 공명심을 위한 것이었음을 가르마는 어른이 되면서 깨달아 버렸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마에게 죗값을 치를 길을 깨우쳐 주지 못했다. 평생을 약속한 이세리나는 가르마와 같이 어른이 되었고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가르마의 곁을 떠나버렸다. 샤아는 가르마를 구워 삶을 때는 지온줌 다이쿤을 빼다 박았지만 가르마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얕은 위로를 던져놓고 뭉치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노쇠했고 맏형과 누나는 당초부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던 작자였다. 그래서인지 가르마는 도즐의 껍데기를 더욱 붙잡으려 했고 샤아의 기만적인 위로에
더욱 녹아들었다. 가르마의 연약한 정신은 샤와 도즐이라는 두 축에 매달려 잠에서 깬 그레고르 잠자같이 버둥거렸다. 솔로몬이 함락될 때 가르마는 형을 구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려고 했다. 가르마는 그 정도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키시리아와 샤도 가르마게 보기엔 소속을 따지면 샤는 그저 키시리아의 부하일 뿐이니 그도 자기처럼 키시리아에게 휘둘린다고 믿었다. 여하튼 그런 샤가 가르마를 막아섰다. 가르마가 아무리 따져도 도즐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르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죄를 피하기 위해 발악하는 형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밖에 없었다. 도즐이 죽은 날 밤, 가르마는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는 그 자신도 수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가르마를 미처 위로해 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르마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한에 잠식당했을 뿐이다. 그 죄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미 스스로 불러온 역병처럼 자비가 전체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한은 죄값을 치를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장남에게 돌아갔다. 둘은 더 이상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한 대긴이 기렌을 히틀러의 꼴이라고 모욕했다. 기렌은 잠시 얼굴이 비뚤어지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능청스러운 듯 그러면 그 히틀러의 꼬리가 이기는 걸 구경이나 하시죠! 라고 씹어뱉고는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없었다. 도련님은 더 이상 둘을 화해시킬 수 없었다. 어렸을 때라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버지, 형님, 히틀러가 뭐야? 라고 하면 둘은 억지로나마 웃음을 짓고 적어도 가르마를 보낼 때까지는 그러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20대의 가르마가 히틀러가 누군지 모를까? 도련님은 그럴 수 없었다. 그저 그 히틀러라는 말의 유탄이 가르마의 심장에 박혀 오늘도 샤에게 가서 슬피 울며 가짜는 위로를 부탁할 생각뿐이었다. 가르마는 점차 미소를 잃어갔다. 전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다. 맏형은 콜로니 하나를 더 소거하고 그것으로 최종 병기를 만들었다. 누나는 형과 점점 더 많이 싸웠다. 웃고 싶어도 당최 웃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샤의 세치 혀가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샤에게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샤와 아버지 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어느덧 전쟁의 종말이 다가왔다. 기렌이 기껏 만든 최종 병기로 쏜 것이라고는 전쟁에 지쳐 몰래 평화 협상을 하던 자신의 아버지뿐이었다. 가르마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이다. 연방은 지온의 마지막 거점 바오와 쿠를 포위했다. 지온 측의 주요 인물은 넷이었다. 기렌, 키시리아, 샤, 그리고 가르마. 전투는 지리멸렬하게 계속되었다. 가르마는 기렌이 잠시 잠에 빠지자 그를 깨웠다. 때마침 키시리아가 들어오더니
기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대뜸 그의 머리통을 쏘았다. 가르마는 이때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은 가르마가 결국 이성을 잃고 키시리아의 멱살을 붙잡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짓거린 까닭이다. 다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 보라고! 누나가 너희들이 다 뺏어갔잖아. 도질 형, 아버지, 샤! 그러다가 샤가 가르마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진정시켰다. 이야기를 대충 요약하면 키시리아는 그나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니 네가 진정하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마의 난이 진압되고 가르마를 챙겨 사이드 3로 퇴각하던 샤는 뭔가 재미난 걸 보여주겠다며 어떤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틀어지도록 한 뒤 바주카를 들고 우주선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키시리아가 있는 함교를 정조준한 뒤 거기에 바주카를 발사했다.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가르마가 무슨 반응을 하기도 전에 녹음 파일은 정해진 부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넌 좋은 친구였다. 하지만 네 출생이 문제란 거지. 그래, 너의 아버지가 문제였다고. 지금껏 자리보 좀 도와줘서 고맙다 친구. 샤가 날 속였어? 탈출선은 묵묵히 가르마를 사이드 3로 실어갔다.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르마의 피 맺힌 절규를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이드 3 대긴공황 관저. 가르마는 텅 빈 관저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를 안아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는 듯 손을 허우적거리는 채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르마를 구원해주려 한들 가르마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 무의식적으로 샤워 놀던 응접실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이제 샤는 없다. 그는 역겨운 짓을 했고 가르마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엄숙히 선언했다. 떠도는 발은 다시 아버지 대기드는 방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없다. 큰형님이 손수 하늘 같은 아버지를 쏴 죽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즈르의 옛 방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도즈르는 없다. 도즈르 껍데기는 솔로몬에서 산화했다. 가르마가 좋아하던 도즈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라졌다. 그 외에도 기린과 키시리아의 방이 보였다. 하지만 가르마는 그 방들을 보지 못했다. 하루 종일 좀비처럼 휘적휘적 걸어다니던 가르마가 집무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저를 포위한 연방군이 들이닥쳤다. 전쟁은 끝났다. 자비가는 왕족에서 전범으로 굴러떨어졌다. 더 이상 가르마를 도련님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든 그를 만나면 더러운 욕을 뱉고 갈 뿐이었다. 가르마는 생각했다. 그래, 도련님일 때는 내 뒤에서 나를 욕했겠지. 이제는 내 앞에서 그럴 뿐이야. 별 다를 바 없어. 하지만 여전히 가르마는 순진했다. 그래서 이대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범 재판에 선 지온의 다른 장교들은 자신의 잔악한 전쟁 범죄를 떠넘길 상관이 필요했고 연방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새 시대가 왔음을 보여줄 본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가르마 자비는 종전 후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비 가문의 일원으로서 양편의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귀하신 몸이었다. 사람들은 가르마를 마지막까지 이용했다. 전범 재판 때까지는 사형수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르마를 살려둘 것이었지만 그게 다였다. 아무도 가르마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감옥에서는 가르마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주고 내버려둔 다음 옛 지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길 때마다 끌어내어 개패듭했다. 그는 당연한 중범죄자로서 이런 행동을 당할 권리를 얻었다. 다 보이는 곳에서도 이런 꼴을 당했으니 당연히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곱상한 수감자에 관심을 보이는 수감자나 교도관들도 있었다. 가르마는 이들을 노려봤고 그러면 그들은 원래 하려던 것 대신 가르마를 몹시 패고 돌아갔다. 가르마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재판에서 기적은 없었다. 가르마는 정상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고 이따금 울거나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다. 연방의 모든 시민은 가르마를 풀어주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동의했다. 그래서 명백한 정신 이상에도 불구하고 가르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르마는 차라리 이 편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려라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가르마는 해방될 수 없었다. 집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미루어졌다. 가르마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느닷없이 끌려 나와서는 마치 곧 사형당할 것처럼 거리에서 거리로 끌려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고는 오물에 뒤덮인 채로 감방에 던져 넣어지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가르마는 자신에게 온 교도관에게 눈을 부라리지 않는 법, 식판 위에 얹어진 것을 목으로 넘기는 법, 체념하는 법 따위의 것들을 배웠다. 몇 달이 지났을까? 가르마는 몰랐다. 자신의 몰골을 새삼 보고 옷깃을 어루만지던 가르마에게 토마토 하나가 날아와 얼굴을 강타했다. 가르마는 그것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입에 넣었다. 이유는 자신도 몰랐다. 다만 가르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이제 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조롱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감방에 쳐넣어질 때를 기다리며 옛날에 도련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눈을 감았다.